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기 뒤에 요 지도가 있죠. 제가 전에 3월쯤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첼로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었어요. 전체 52개 코스로 이루어진 챌린지 도 맵이라고 해서 저거를 완주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께 첼로에서 상품을 준다. 그래서 엘리엇, 커스텀 엘리엇을 자전거를 한 대 프레임셋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도 너무나 빠르게 제가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무려 4달 만에 첫 번째로 완주하신 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정성현님이 예. 오셨고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이제 백수가 된 전남 순천에서 온 정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축하를 고맙습니다. 먼저 드리는데 제가 이걸 여기 첼로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할 때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 지도에 제가 예전에 소개는 해드렸지만은 52개 코스에 거의 우리나라 방방곡곡, 심지어 울릉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좀 질문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를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전국 일주를 하고 싶었는데 자전거로요? 네, 자전거로. 근데 일단 자전거를 기변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 10년 정도 탄 자전거가 있긴 한데 기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물로 집사람이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이제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선물에 꽂혀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아,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타시던 자전거를 몇 년 타셨나요? 트랙을 한 10년 정도 탔죠. 10년 정도 타셨고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기념으로 이제 새로 사고 싶으셨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내무부 장관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배가 있으시고 퇴직할 때까지 일을 어쨌든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자전거를 하나를 못 산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제 영상이 유부남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봐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사고를 좀 친 게 트럭을 하나 샀잖아요. 3천만 원 정도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를 하시면 근데 그 자전거를 실을 차를 샀고 자전거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실을 차만 사고 자전거를 못 샀죠. 근데 그 트럭을 사시는데 그래도 3천? 이제 차값에다가 안에 내장 좀 하고 배터리 넣고 돌아다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좀 반대할 명분은 또 있으셨네요. 조금 있었죠. 그거 샀는데 이거 또 사?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자전거는 이미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제 퇴직을 오래 이제 하셨고. 근데 이제 전국 일주를 위해서 차는 준비가 되셨고. 근데 자전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연히 영상을 보셨는데 자전거를 준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주를 해서 자전거를 이제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 완주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집사람만 모르죠.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어떡하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받으신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원래는 상품으로 첼로 엘리엇 로드 자전거를 받기로 이제 돼 있었는데 요청을 하셔가지고 MTB를 받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커스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딱 한 대밖에 없는 프레임이죠. 여기에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MTB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변을 위해서 자전거를 그러니까 자전거를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5,000km를 타셨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실패하셨으면 큰일 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시면서 어쨌든 1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등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2등, 3등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나한테는 시간이 많다. 그 다음에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차가 있다.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그 일반적인 승용차나 이런 게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캠핑카처럼 꾸며져 있는 차량을 공구 베이스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그렇죠, 계시니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최소한 성삼재 정령치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다리 허벅지 힘은 있다. 네. 빨리는 못 가도 네. 빨리는 만약에 빨리 가는 걸로 했으면 제가 포기를 했겠죠. 근데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네.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그란폰도 대회처럼 어느 시작점에서 시작하고 뭔가 뭐 이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가네? 나보다 느리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기 뭐 강원도에서 하고 나는 전라도에서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1등을 하지 못했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체크를 하셨어요.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니까. 내 기록보다 예. 더 많은 기록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가 코스를 네. 한 번씩 지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름 그래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내 페이스 조절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원래 직업은 어떤 직업을? 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을 이제 쭉 하시다가 공무원이셨던 그쵸, 거죠? 네. 예, 공무원 하시다가 올해 이제 퇴직을 하셨고요. 올해 명예퇴직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좀 한 5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또 자전거 타고 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돌아다니려면은 이 명예퇴직이 답이다. 예. 죄송하지만 올해 연배가 어떻게? 59입니다. 예. 제가 딱 하고 싶은 나이. 딱 그쯤 돼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퇴직을 하셨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국 일주가 아니잖아요. 네, 예, 진짜 거의 뭐 안 가보신 데가 없는 수준의 전국 일주니까 그걸 하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부럽습니다, 진짜. 예, 왜냐면 이렇게 자전거를 취미로 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퇴직하고 자전거를 타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약간 좀 로망 같은 거를 좀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소개하는 영상에 만들었을 때도 했던 얘기인데 이 상품으로 주는 자전거가 물론 뭐 저렴한 자전거는 아니지만 저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경비를 쓰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느끼실 때? 한 300 정도는 300 정도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남는 장사.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집사람은 목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300을 주라, 자전거 사게 300을 주라 그랬으면 결제가 안 되죠. 근데 조금씩 매주마다 카드 결제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좀 경비를 전략하려고 모텔에서 자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심지어는 잠을 안 자고 그냥 모텔에서 뭐라 그러죠? 대실 같은 대실 전략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실에서 빨래하고 샤워하고 잠은 차에 가서 자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순수하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와. 그런 점도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경비는 한 300 정도 그 정도는 들어갔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는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동하는 비용, 숙박 비용, 매주마다 이렇게 이동하고 그렇죠. 매주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52개 코스니까 52개 코스를 거의 1년이 50주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주에 하나씩 한다고 치면은 매주 숙박하고 이동하고 한다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도 가성비가 안 나온다. 차라리 1,000만 원 주고 사는 게 낫겠다. 사는 게 훨씬 싸죠. 근데 이렇게 하셨으니까 맞는 게 아닌가. 차량이 캠핑카처럼 꾸며져 있기는 하지만 이 샤워나 이런 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샤워장까지는 못 만들고
이제 거의 그 화장실, 네. 그 출발지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지역마다 만들어져 있는 그 화장실을 주로 이용을 했고 몰래 빨래도 좀 하고 이제 그 상황이 안 될 때 이제 대시를 이용해서 거기 가서 이제 빨래하고 샤워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체 코스가 전체 코스의 길이가 한 5,000km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5,000km에 획고가 한 6만 정도. 와, 그렇게 되는가요? 예, 여기 적혀 있어요. 우와, 제가 그렇게 단지를 몰랐네. 뭐 경쟁자분들 뭐 다니신 곳도 체크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뭐 이게 동선 보시고 막 나는 다음에 여기 가야겠다 뭐 이렇게 정하셨어요? 아니, 동선은 그렇게 정하진 않았어요. 동선은 저는 이제 전라도가 집이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이게 총 쉬운 2개 코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는 어떤 코스세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남은 것이 이제 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설악 그라폰도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207km 정도 되죠. 그렇죠. 그 정도 돼. 제가 평상시 때 150km 내외로 운동을 해서 거리가 하루 만에 가능할까? 이걸 제일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탄 기억이 있습니다. 한 13시간 동안을 탔던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지금 선생님은 로드로 타신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로드 바이크로 완주를 하신 게 아니에요. MTB로 하셨고, 그리고 그 MTB도 뭔가 카본의 이런 뭐 완전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무슨 뭐 엄청 상급 MTB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100만 원으로 10년 전에 중고로 사신 자전거로 이거를 완주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당연히 설악 그란폰도가 로드로 타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설악 그란폰도 로드 타고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뭐 자기는 그란폰도 못 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카본도 아니고 알루미늄 MTB로 이거를 완주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주행만 13시간. 쉬는 시간 빼고 정간에 식사나 이런 거 밥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밥도 한 번 드셨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한 새벽 4시에 정도 출발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출발하셨으면 그 다음날 아니요. 저녁에 한밤중에 밤에. 그럼 밤에 뭐 한 9시 이렇게 끝나셨겠네요. 그렇죠. 9시는 안 걸렸던 것 같은데 6시, 8시, 7, 8시에 도착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죽으라고 밟았죠. 빨리 들어가려고. 그 코스를 뭔가 대회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그렇죠.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냥 거기 상남면에서 출발해서 배우령 이렇게 해서 타시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운동장에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지도를 보고 분석을 하는데 한숨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가나 하고 오르막길이 계속 높이 계속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지면은 할만한데 맞아. 배우령까지 계속 오르막길이어서 배우령 정상까지 한 출발해서 30km 동안 계속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무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지금 챌린지 지도에 보면은 설악 그란폰도 코스가 메디오 코스가 있고 그란폰도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란폰도 코스만 타면 메디오도 인증되는 게 아니라 따로 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첫날 그란폰도를 따지고 주무시고 다음날 그 메디오를 또 타셨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날 미니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뭔가요? 또 더 짧은 코스가 있어요?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 그걸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은 그걸 또 따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도계가 없으시죠? 그렇죠. 속도계가 없이 휴대폰으로. 근데 휴대폰은 또 뭡니까? 이 배터리가 제가 자전거 탈 때 이거를 못 쓰는 이유 딱 한 가지거든요. 배터리가 오래 안 가니까. 그래서 계속 켜놓고 하면 힘들어요. 이만한 보조 배터리를 딱 크기가 벽돌 사이즈, 벽돌만 해요. 그걸로 15시간 막 이렇게 버티려면 진짜 벽돌만한 걸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쓰셨고. 근데 그마저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휴대폰을 또 새로 하나 사셨는데 그게 또 고장이 나셨고. 새로 산 휴대폰이 이제 중국산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중수화를 좋아하는데 네. 사실은 삼성보다 더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런데 너무 사양이 좋은 최신 것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열에 너무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놓으니까 햇빛에 노출하니까 네네. 완전 맛이 가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기록을 기록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했어요. 그 코스는요? 그 코스는. 네. 전화해서 인정해 주라고 하고 싶었는데 한 번 더 탔습니다. 엄마 지금 한 요 정도 분량까지 이제 보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좀 이게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다.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휴대폰이 좀 고장이 나셔가지고 딴 걸 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탭 7인치 몇 인치죠? 큰 거. 그러니까 태블릿.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만한 거. 네, 그렇죠. 그거를 근데 어제 뭐 거치를 해서 쓰셨어요? 운전대 보면 앞에 그 가빈 거기에 거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스티커 뜯어가지고 거기 붙여가지고. 그 이만한 거를요? 큰 놈 붙여가지고. 지도 보긴 좋으셨겠네요. 지도는 아주 시원하겠죠. 딴 길로 갈 필요가 없었겠네요. 근데 댄싱을 못해요. 이게 댄싱 하려고 일어서면 거기 걸려요 앞에. 넘어지기도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문경에서 안동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고라니한테 내가 고라니를 친 것이 아니라 고라니가 나를 친 거죠. 그러니까 받쳐가고 뒤로 넘어졌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평지에서요? 평지에서. 평지에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고라니가 옆으로 튀어나오면서 저는 뒤로 넘어가 버려요. 가고 있는데 고라니가 와서 박은 거네요. 그래갖고 잠깐 기절해갖고 있었고. 정신이 잃으셨다고 하시던데. 정신이 잃어갖고 이 집 저 집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막 했더라고요. 기억은 없지만. 기억은 안 나시지만 몇 군데 전화를 하셨다. 기억은 안 나신다. 그리고 그때 헬멧도 이제 깨지고요. 헬멧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이 안 깨졌으면 제가 이제 모르죠. 이제 어디가 있었을지. 그러면 그게 어쨌든 주행 중에 사고가 나셨는데 그 사고 뒤에 정신을 차리고 또 완주를 하셨어요. 계속 갔죠 이제. 왜요? 아니 거기에 이제 막바지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몇 개 안 남았는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뭔가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이렇게 뭔가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짧은 거리를 빠르게 가야 된다면은 1등을 하지 못하셨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100km를 100명에서 출발해서 시작해서 우승자를 가렸다면은 아마 거의 끝에서 등수가 아마 끝에 가까우셨겠죠. 컷오프 통과는 겨우 그렇죠. 설악 그란폰도 기록만 봐도 주행만 13시간이면은 이미 대회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먼 거리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다라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이 의지나 뭔가 뭐 물론 자전거를 꼭 바꿔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있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뭔가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지금 오늘 말고 이렇게 성취하신 결과 말고 다른 거를 내가 좀 내 의지를 가지고 좀 해냈다라는 게 좀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수학을 못해서 됐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스토리는 유추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가 엄청 못했어요. 거의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동기는 특별히 없어요. 근데 성적표 받아보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수학만 계속 하시고 눈 뜨면 수학 공부, 잠잘 때까지 수학 공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선생님 경지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이 문제 다 똑같은 문제인데 학생들 입장은 서로 다르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이거 맨날 문제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건 같은 문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수학 선생님 사실 했는데 좀 그건 이제 가르치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격이 그런 게 있나 봐요. 뭔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또 끝까지 하는
그건 있어요. 속도는 느리더라도 예. 네. 끝까지 가는 그런 게 있어요. 뭐 52주 약간 그러니까 4달 동안 이 생각밖에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 갔다 오면 고라니가 나를 박아도 그렇죠. 헬멧이 깨져도 속도계가 없어도 내가 로드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한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유전자로 이제 좀 그런 게 아들한테도 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자전거를 잘 타서 뭐 빨리 타서 내가 잘 탈 줄 알아서 이 코스를 잘 알아서 아마 그랬으면은 이렇게 빨리 성공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나 의지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베이스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성공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첼로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커스텀해서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슈퍼 스네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딱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완벽하게 맞는 별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원래 쓰시던 아이디가 아니라 첼로에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게 스네일이 달팽이 느리고 이 달팽이가 집을 또 달고 있는데 또 이 캠핑카 같은 걸 또 가지고 다니셨고